안녕하세요. 이번에 바렛 콘스트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모던에자일 8기 이건우입니다.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할 때 선언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2015년 이후에 ES6라는 새로운 문법이 등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선언할 수 있는 키워드 두 가지가 변수를 선언할 때 같이 사용하는 키워드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렛과 콘스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바를 사용하지 않고 렛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이제 변수가 변하지 않는 값이다 하면은 변수 앞에 콘스트를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ES6부터 추가된 렛과 콘스트입니다. 네, 렛과 콘스트의 코드를 간단히 한번 봐보겠습니다. 참여자에 5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계산자에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걸릴 확률은 계산자를 참여자로 남는 값으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음료수 내기를 할 때 참여자가 있고 계산자가 있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참여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값이므로 렛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자는 언제나 한 명이 고정이므로 변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콘스트를 붙여주어야 합니다. 걸릴 확률은 마찬가지로 참여자가 변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렛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렛과 콘스트는 변할 수 있는 값과 변할 수 없는 값에 붙여주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렛과 콘스트는 이 변수가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차이 이외에는 비슷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바와 렛의 차이점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바를 사용해서 만든 간단한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num과 sum이 있고 num과 sum을 선언해주고 둘 다 0으로 할당을 해주었습니다. 밑에 포문에서도 num과 sum을 사용하여 구성해 주었고요. 콘솔 로그로 num과 sum을 찍어 주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num과 sum의 출력값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num과 sum의 출력값은 각각 5하고 10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sum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num 값이 왜 5가 나왔을까? 저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제 출력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확인했겠지만 포문에서 이제 위에서 선언되었던 num이 한 번 더 선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는 예상되지 못한 흐름대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네, 이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바의 특징 세 가지를 설명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는 중복 선언 허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수 레벨 스코프, 세 번째는 변수 호이스팅입니다. 차례대로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복 선언 허용입니다. 바 A와 바 B를 0으로 선언을 하였고, 그리고 밑에 바 A와 바 B를 또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콘솔 로그를 찍었을 때 10과 0이 출력이 되는데 이러한 코드를 짰을 때 문제되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협업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개발자 A가 이제 맨 처음에 A와 B에 0을 할당해주고 1년 뒤에 다른 개발자 B가 A와 B라는 변수를 사용하고 싶어서 A에 10을 넣어주고 B를 선언을 해주었지만 아무런 값도 할당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출력을 해보았을 때 개발자들이 원하는 의도대로 출력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개발자 A는 출력을 했을 때 콘솔 A가 0이 나오는 것을 예상을 했고, 개발자 B는 콘솔 B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을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중복 선언 허용이 된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인 함수 레벨 스코프입니다. 네, 이 간단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 A는 1로 선언이 되어 있고 스코프라는 함수 안에 바 A는 100이라고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스코프라는 단어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이 스코프는 자바스크립트는 어떤 변수를 읽으려 할 때 스코프에서 변수를 찾게 됩니다. 이 스코프라는 영어 단어는 범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스코프는 자바스크립트가 변수를 읽을 때 구별하는 범위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와 렛은 각각의 다른 레벨 스코프를 따르게 되는데요. 바는 함수 레벨 스코프를 따르게 되고 렛은 블록 레벨 스코프를 따르게 됩니다. 이제 뒤에 보이는 코드들을 볼 때 이제 블록 단위로 봐주시면은 이해하기가 더 수월할 것입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이전에 봤던 코드입니다. 이제 스코프 함수 안에 바 A가 100으로 선언이 되어 있고 콘솔 로그 A를 찍었을 때 어떤 값이 출력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1? 네, 1 맞습니다. 사실 이제 개발자들이 원하는 방식의 코드가 진행되는데요. 이제 뒤에 코드를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if 블록 안에 A가 100으로 선언이 되어 있고 콘솔 로그 A를 찍었을 때 아까는 콘솔 로그 A를 찍었을 때 1이 나왔지만 지금은 100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폼은 블록 안에 A를 다시 선언해서 사용한 코드인데요. 이제 마지막에 콘솔 로그 A를 실행했을 때 5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함수 레벨 스코프라는 것은 이제 바는 함수 코드 블록까지만 지역 스코프로 인정하는 함수 레벨 스코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역 스코프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는데요. 이제 지역 스코프라는 말은 이제 바의 지역 스코프는 이제 함수 코드 블록 내에서만 구별이 가능하고 그 나머지 블록 외에는 전역으로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변수 호이스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호이스팅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콘솔 로그 A가 맨 위에 콘솔 로그 A가 있는데 undefined가 찍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러를 찍지 않고 undefined를 찍게 되는 이유는 호이스팅 때문인데요. 이제 바 A를 사용해서 코드를 진행했을 때 변수가 먼저 선언되지 않아도 콘솔 로그 A는 undefined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 호이스팅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호이스팅은 변수 선언문이 코드의 선두로 끌어올려진 것처럼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의 고유의 특징입니다.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이제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소스코드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소스코드 평가 과정을 거치는 중에 일어나는 게 호이스팅입니다. 이제 뒤에 있는 코드들을 보면서 호이스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코드인데요. 이제 바 A가 나중에 선언이 되고 콘솔 로그가 맨 처음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개발을 할 때는 이런 순서대로 실행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호이스팅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를 사용해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 함수가 이 소스 코드의 최상단으로 끌어올려진 것처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가 실제로 작동한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전 코드와 비교를 해보시면 이 바 A가 가장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수 선언 및 초기화가 되고 콘솔 로그 A는 undefined를 찍게 되고 그리고 A에 100이라는 값을 할당하게 되고 콘솔 로그 A는 100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바 A가 선언이 된 것은 바 A는 호이스팅을 하면서 선언 및 초기화를 같이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콘솔 로그 A가 오류가 발생할 줄 알았지만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되고요. 이런 것은 이제 바의 단점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렛을 사용해야 되는 장점 특징의 세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복 선언 금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블록 레벨 스코프입니다. 세 번째는 변수 호이스팅입니다. 차례로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복 선언 금지입니다. let a는 0을 선언해 주었고 let a는 10이다라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아까 바 a는 0이라고 선언해 주고 바 a는 b라고 선언해 주었을 때는 오류가 안 떴지만 이번에는 신텍스 에러를 띄우게 돼서 만약에 개발자 b가 같은 변수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제 변수 에러를 확인한 후 변수 a는 이미 사용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변수명을 다른 거를 써야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이제 개발자 b는 나중에 다른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블록 레벨 스코프입니다. 네, 블록 레벨 스코프는 아까 바와 다르게 이제 블록 레벨 스코프를 let은 바와 다르게 블록 레벨 스코프를 따르게 되는데요. 이제 실행 결과를 보시면은 순서대로 이 if 블록 안에 있는 콘솔이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스코프 함수 안에 있는 콘솔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역에 있는 이 콘솔 로그가 출력이 됩니다. 아까 바 같은 경우는 이제 if 블록은 구분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let을 사용하여 변수를 선언했을 때 if 블록도 여기서 구별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보기 쉽게 한글로 적어 보았고요. 이것을 통해서 let은 함수 코드 블록뿐만 아니라 if 블록과 포문 블록 같은 코드 블록까지 지역 스코프로 인정하는 블록 레벨 스코프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변수 호이스팅입니다. 이제 이전에 보았던 코드에서 바 a는 100을 나중에 선언을 해주고 그 이전에 먼저 콘솔 로그 a를 찍게 되면 오류가 나지 않고 undefined를 찍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바 대신에 같은 위치에 let을 사용하게 되면은 첫 번째 줄의 콘솔 로그에는 레퍼런스 에러를 띄우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호이스팅을 모든 변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선언할 때 호이스팅을 하게 되지만 이 let을 사용하였을 때는 호이스팅을 하지 않은 것처럼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호이스팅을 하지 않은 것처럼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let a를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콘솔 로그를 찍어주면은 에러가 뜨지 않고 undefined가 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에 100을 할당해주고 주게 되면 콘솔 로그 a에 100이 찍히게 됩니다. 네, 변수 호이스팅에서 바와 let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소스 코드 평가 과정을 할 때 바는 선언 단계와 초기화 단계를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화 단계에서 undefined라는 값을 변수에 할당해 주기 때문에 에러가 뜨지 않고 콘솔을 찍었을 때 undefined가 출력하게 되고요. 그리고 let은 초기화 단계를 하지 않고 선언 단계만 거치기 때문에 초기화가 되지 않아서 이제 콘솔 로그를 찍었을 때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let과 bar을 똑같이 사용한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 네, let을 사용한 코드고요. 이쪽은 bar을 사용한 코드입니다. let을 사용한 코드에서 첫 번째 줄은 여기서 이제 선언 단계만 거치게 되고 여기서 레퍼런스 에러를 띄우게 됩니다. 하지만 bar을 사용한 코드에서는 선언과 초기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제 undefined라는 값이 a에 들어가게 되고 콘솔 로그는 undefined를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줄에서 let은 그저 이제 초기화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a의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콘솔 로그는 에러를 띄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bar는 초기화 단계를 한 번 더 거치게 돼서 똑같이 undefined를 띄우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할당 단계에서 각각 100씩 할당을 해주고 콘솔 로그 100을 찍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let을 사용해서 변수 호이스팅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왜 렛과 콘스트를 사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수 이름 중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수값 할당 전 에러를 통해 사용할 때 혼란을 줄여줍니다. 호이스팅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네, 세 번째로 변수 간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스코프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 렛, 콘스트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복 선언 특징입니다. 바는 중복 선언이 가능하고 렛은 불가능하고 콘스트는 불가능합니다. 재할당 특징입니다. 바는 재할당이 가능하고 렛도 가능하고 콘스트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스코프 특징에서 바는 함수 레벨 스코프를 따르게 되고 렛과 콘스트는 블록 레벨 스코프를 따르게 됩니다. 호이스팅 특징에서 바는 호이스팅을 했을 때 선언 및 초기화를 하게 되고 렛과 콘스트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바, 렛, 콘스트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